75세 정순이 병원 침대에서 낡은 군번줄을 가슴에 품고 있다. 어르신, 밀린 병원비 300만 원. 이번 주 안에 못 내시면 퇴원 조치입니다. 정순의 떨리는 목소리. 제발 며칠만 더 기다려 주세요. 어르신, 이미 충분히 기다려드렸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정순이 군번줄을 꼭 쥐며 절망에 빠진 눈으로 중얼거린다. 내 아들이 그 먼 나라에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어느 장소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75세의 정수는 하얀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는 병실 안에서 정순의 손은 가슴 위에 놓인 낡은 군번줄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군번줄은 오랜 세월 동안 정순의 품에서 떠나본 적이 없는 마지막 남은 아들의 흔적이었죠. 폐렴으로 입원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병원비 독촉장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3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적힌 고지서들이 정순의 마음을 짓눌렀죠. 정순은 가방 속 마지막 남은 돈을 세어보았습니다. 10만 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원무과 직원인 소라가 차가운 표정으로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최종 통보서와 계산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소라는 이 병원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은 이미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르신, 밀린 병원비 300만 원, 이번 주 안에 못 내시면 퇴원 조치입니다. 소라의 목소리는 사무적이고 냉정했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움켜쥐며 대답했습니다. 아가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동네 사람들한테도 물어봤지만 다들 어려우시다고. 방법을 찾아보셨다고요? 그럼 돈을 준비하신 건가요? 정수는 고개를 떨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아직 제가 평생 모은 돈이 이것뿐이에요. 정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소라는 그 지갑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병원 규정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 소라는 큰 한숨을 쉬며 계산서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소라의 시선이 탁자 모서리에 놓인 편지 봉투에 머물렀습니다. 봉투에는 영어로 된 글씨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디파트먼트 오브 디펜스. 소라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 국방부라는 글씨를 본 순간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라는 무의식 중에 그 편지를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몸을 기울였습니다. 편지 봉투는 여러 번 접혀진 흔적이 있었고 가장자리가 해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간직해온 것 같았습니다. 편지 봉투 위에는 수신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시즈 융순리. 그리고 그 아래에는 리가딩 스태프 사전트리 테이 마이너스 훈 디시스트라는 글귀가 보였습니다. 소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태훈이라는 이름.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이름이었습니다. 어르신, 이게 미국에서 온 편지인가요? 정수는 소라가 편지를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급하게 그 편지를 감추려 했습니다. 아, 그건 그냥 제 아들 관련된. 하지만 소라는 이미 충분히 봤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온 편지, 그리고 전사자와 관련된 내용. 소라의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얽히고 있었습니다. 설마 이 할머니의 아들이 미군이었을까? 그것도 전사했다는 건가? 어르신의 아드님이신가요? 정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네,
제 아들이에요. 미국에서 군인으로 있다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 이야기만 하면 여전히 눈물이 났습니다. 소라는 계산서를 든 손이 바들바들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간 소라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소라의 아버지 김철수는 월남전에 참전했던 베테랑이었습니다. 전역 후에는 주한미군 기지에서 민간인 직원으로 오랫동안 근무했었죠. 아버지는 종종 집에서 옛 동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특히 젊은 한국계 미군들에 대해서는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라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자주 그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소라야, 미국에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많이 가서 군 복무를 하고 있단다. 참 대단한 아이들이야. 고생도 많이 하고 위험한 곳에도 파병을 나가고. 아버지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시울을 붉히곤 했습니다. 소라는 어렸을 때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그들을 아끼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버지가 자주 언급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소라는 그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분명히 태훈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태훈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정말 똑똑하고 성실한 아이였어. 서울대를 나왔다고 하더라고. 어머니 하나 계신데 그 어머니를 미국으로 모시겠다고 파병까지 자원했는데. 소라는 그때 아버지의 표정을 선명하게 기억했습니다. 무척이나 안타까워하면서도 자랑스러워하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그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이 어머니가 혼자 고생하시면서 아들을 키우셨다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아들도 효심이 깊고 말이야. 그런데 아버지의 목소리는 항상 이 지점에서 침울해졌습니다. 그 아이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사했단다. 28밖에 안 된 나이에 말이야. 얼마나 안타까운지. 나는 그 아이 얼굴을 못 잊겠어. 소라는 그때마다 아버지를 위로해 드렸지만 사실 그 이야기가 자신과는 상관없는 먼 나라의 일처럼 느껴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눈앞에 있는 정순의 아들이라니. 어르신 혹시 아드님 성함이 이태훈이신가요? 정순은 깜짝 놀라며 소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시는지. 소라는 계산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안타까워했던 그 청년 바로 정순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소라의 마음속에서는 갑자기 여러 감정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놀라움, 안타까움, 그리고 어떤 사명감 같은 것이 올라왔습니다. 아가씨, 혹시 제 아들을 아시나요? 미국에서. 정수는 소라의 변화된 표정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치 한 줄기 희망을 붙잡으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소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아이 어머니도 참 고생이 많으실 텐데 아들을 그런 식으로 떠나보내시고. 소라는 눈앞에 정순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말이 현실이 되어 나타난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염려하던 그 어머니가 바로 여기 병원비 때문에 쫓겨날 위기에 처한 채 누워 있는 것입니다. 정수는 소라의 침묵을 보고 다시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가씨, 제 아들은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미국에 가서도 매일 전화를 했거든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성공해서 엄마를 모실게요라고. 정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끊어지더니
미국에서 편지가 왔어요. 제 아들이, 제 아들이. 정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소라는 그런 정순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소라는 계산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가 무거워서 들어올리기 어려웠습니다. 어르신, 다시 와보겠습니다. 소라는 황급히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도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태훈, 바로 아버지가 그토록 기억하고 있던 그 청년의 어머니가 지금 병원비 때문에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원무과 사무실로 돌아온 소라는 책상에 앉아서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라의 머릿속에서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청년을 얼마나 아꼈는지, 그리고 그 어머니를 얼마나 걱정했는지를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소라 씨, 괜찮아요? 얼굴이 창백해 보여요. 동료 김주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소라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겹쳐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필 이 병원에서 일하게 된 것, 하필 정순을 담당하게 된 것,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잊지 못한 그 청년의 어머니를 만나게 된 것. 소라는 손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이태훈, 이 이름 낯설지 않아. 그날 오후 내내 소라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순의 얼굴, 그리고 아버지가 했던 태훈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소라는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 이야기를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소라는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김철수는 소라의 이야기를 듣더니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태훈이 어머니를 내가 만났다고? 네, 아버지. 정말 우연의 일치예요. 그런데 정말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이태훈이 맞는 것 같아요. 김철수는 잠시 말없이 서 있더니 책상으로 가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소라가 지금까지 본 적 없던 일기장이었습니다. 소라야, 이제 아버지가 태훈이에 대해 자세히 얘기해 줄게. 그리고 그 어머니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지. 소라는 아버지 옆에 앉아 일기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과거를 회상하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그 시간 정순도 병실에서 홀로 과거를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정순의 기억은 다시 과거로 흘러갔습니다. 30년 전 정순이 45세였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아들 이태훈은 18살의 고등학생이었죠. 서울 변두리 단칸방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 정순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동대문 시장에서 나무를 다듬는 일을 했는데 새벽부터 나가야 싱싱한 나무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하루 종일 앉아서 나무를 다듬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정수는 참았습니다. 오후에는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가 휘어져도 정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태훈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는 공부만 해라. 우리 태훈이가 서울대에 가는 게 엄마 소원이야. 정수는 매일 밤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태훈은 어머니의 마음을 알기에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곧바로 작은 책상에 앉아 새벽까지 공부했죠. 정수는 그런 아들을 보며 뿌듯하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래 친구들은 모두 놀고 있는데 태훈만 홀로 책상에 앉아 있는 모습이 안쓰럽기만 했거든요. 정수는 아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찾았습니다.
새벽 나물 다듬기, 오후 설거지, 그리고 밤에는 옷공장에서 미싱일까지.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했지만 아들의 학용품과 참고서를 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엄마,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어볼까요? 태훈이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안 돼. 내가 할 일은 공부야. 돈 걱정은 엄마가 할 테니까 너는 공부만 해. 정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순의 유일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태훈이 학교에서 뛰어와 소리쳤습니다. 엄마, 합격했어요. 서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어요. 정수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아들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던 그날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모두 축하해 주었고 정수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태훈이가 서울대에 갔다. 정수는 누구를 만나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도 식당에서도 동네 사람들에게도 모든 고생이 다 잊어버릴 만큼 기뻤습니다. 태훈은 대학교 4년 내내 장학금으로 공부했습니다. 성적이 우수해서 국가장학금도 받고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도 받았죠.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병행했습니다. 과외를 하거나 편의점에서 밤 시간을 일했습니다. 정수는 그런 아들이 대견하면서도 걱정스러웠습니다. 태훈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엄마가 돈을 더 벌어볼게. 엄마, 괜찮아요. 제가 이제 어른이니까 제 몫은 제가 해야죠. 태훈은 항상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아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 늦은 밤에 집에 돌아온 태훈이 책상에 엎드려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순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대학교 졸업이 다가오면서 태훈은 미국 유학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경영학을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정순의 수입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엄마,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더 큰 회사에 취직해서 엄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태훈의 간절한 눈빛을 본 정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의 꿈을 이뤄주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태훈은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정순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국에서 공부할 방법을 찾았어요. 정수는 아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태훈은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외국인도 군 복무를 할 수 있고 복무를 마치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받는 급여와 교육비 지원으로 경제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군 복무를 마치고 나면 미국 시민이 되어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엄마를 미국으로 모실 수 있고요. 정수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군대라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태훈의 의지가 워낙 확고했고 다른 뾰족한 방법도 없어 보였습니다. 태훈아, 위험하지는 않을까? 엄마, 괜찮아요. 제가 조심할게요. 그리고 군대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대요. 언어도 늘고 경험도 쌓고. 태훈은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아들을 배웅하던 날을 정수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태훈은 정순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그리고 엄마를 미국으로 모실게요. 정수는 눈물을 참으며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태훈아, 건강하게만 있어라. 엄마는 그것만 바란다. 태훈이 미국에 간 후 처음 몇 달은 편지와 전화로 안부를 전했습니다. 훈련소에서 보낸 편지에는 동기들과 잘 지내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수는 아들이 무사하기만을 기도했습니다. 태우는 미군에 입대해서 열심히 복무했습니다. 영어도 빨리 늘었고 동료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가끔 전화를 할 때마다 태우는 밝은 목소리로 근황을 전했습니다. 엄마, 여기 생활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동료들도 좋고 상관들도 저를 잘 봐주세요. 영어도 많이 늘었어요. 정수는 아들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훈이 입대한 지 2년이 지났을 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태훈이 아프가니스탄 파병에 자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전화기를 붙들고 울부짖었습니다. 태훈아, 왜 위험한 곳에 가려고 하니? 엄마는 돈 같은 건 필요 없어. 내가 안전하기만 하면 돼. 하지만 태훈의 대답은 정순을 더욱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엄마, 파병 수당을 받으면 제가 빨리 돈을 모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엄마를 더 빨리 미국으로 모실 수 있고요. 걱정 마세요. 저는 꼭 살아서 돌아올게요. 엄마와 함께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것이 정순이 태훈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태훈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수는 며칠 동안 의식을 잃었습니다. 깨어나서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태훈의 유품을 보내왔을 때 그 속에 들어있던 군번주를 보고서야 정수는 아들이 정말 떠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떠난 지 벌써 20년이 흘렸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던 아들이 불과 28배 나이에 그 먼 아프가니스탄에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수는 아들이 떠난 후 한동안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았습니다. 아들과 함께 살던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사람들과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않아서 몸이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걱정해서 찾아오기도 했지만 정수는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정순이 어머니, 문 좀 열어요. 밥이라도 좀 드세요. 이웃집 할머니가 매일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지만 정수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없는 세상에서 혼자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난 후 정수는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 정말로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수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시장에서 나무를 다듬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그저 혼자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태훈의 희생에 대한 보상금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는 평생 살기에 부족했습니다. 정수는 그 돈을 조금씩 아껴가며 사용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병원비가 늘어나고 생활비도 점점 부족해졌습니다. 정수는 가끔 아들이 꿨던 꿈을 생각했습니다. 미국으로 어머니를 모시겠다던 꿈, 함께 행복하게 살겠다던 꿈. 그 꿈들이 이제는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태훈아, 엄마가 이렇게 늙고 병들어서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효도하고 싶어 했는데. 정수는 혼자 있을 때마다 아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들이 대답해 줄 리는 없지만 그렇게 하면 마음이 조금 덜 외로웠습니다. 그러다가 몇 달 전부터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이 계속 나고 열도 자주 났습니다. 동네 의원에 가봤더니 폐렴이라고 했습니다.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정수는 돈이 걱정되어 미뤘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한 달이 넘도록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병원비는 계속 늘어만 갔고
정수는 점점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이제 정말 끝인 것 같다. 내가 그렇게 지키고 싶어 했던 엄마가 이제는 갈 곳도 없구나. 정수는 밤마다 군번줄을 꼭 안고 울었습니다. 아들의 체온이 아직도 느껴지는 것 같았고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소라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척이나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해서 정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집 앞에 도착했을 때도 소라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라는 아버지가 태훈을 얼마나 아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김철수는 소파에 깊숙이 앉아서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태훈이는 참 특별한 아이였어. 내가 주한미군 기지에서 근무할 때 만났는데 처음 봤을 때부터 남달랐지. 다른 한국계 미군들과는 뭔가 달랐어.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과거를 회상하는 듯 했습니다. 소라는 아버지의 얼굴에서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교차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왜 미군에 입대했는지 물어봤더니 어머니를 미국으로 모시고 싶어서라고 하는 거야. 시민권을 따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고 했지. 얼마나 효심이 깊은지. 소라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오늘 만난 정순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을 그렇게 키워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태훈이는 성격도 참 좋았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나를 아버지처럼 따르더라고. 가끔 한국 음식이 그립다고 하면 나는 집에서 김치나 된장찌개를 싸서 가져다 줬지. 김철수는 웃으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따뜻한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고마워하던지. 아저씨, 정말 친아버지 같아요라고 하면서 눈물까지 흘리더라고. 나도 아들이 있었으면 태훈이 같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소라는 아버지가 왜 그렇게 태훈을 아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아들이 없어서 아쉬워했거든요. 소라 하나뿐인 딸이었지만 아버지는 항상 아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태훈이는 자주 어머니 이야기를 했어. 어머니가 혼자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자신을 키우느라 청춘을 다 바치셨다고 말이야. 그래서 빨리 성공해서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다고 했지. 김철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라는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태훈이는 매일 밤 어머니와 전화를 했어. 내가 가끔 옆에서 들었는데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성공해서 엄마를 미국으로 모실게요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면 혼자서 울고 있을 때가 많았어. 소라는 태훈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어머니를 생각하며 홀로 외국에서 견뎌야 했던 그 마음 말입니다. 어느 날은 태훈이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아저씨, 저는 어머니에게 빚진 게 너무 많아요. 어머니가 저를 위해 희생하신 만큼 저도 어머니를 위해 뭐든 하고 싶어요라고 말이야. 김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태훈이가 나한테 와서 하는 말이 아프가니스탄 파병에 자원하겠다는 거야. 나는 깜짝 놀라서 말렸지. 태훈아, 그런 위험한 곳에 왜 가려고 하니? 했더니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를 떨었습니다. 아저씨, 파병 수당을 받으면 돈을 빨리 모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를 더 빨리 미국으로 모실 수 있거든요. 어머니가 한국에서 혼자 계시는 게 너무 걱정돼요. 나이도 드시고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라고 하는 거야. 소라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태훈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지 느껴졌거든요. 내가 태훈아, 돈은 천천히 벌면 되잖니. 목숨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 라고 했더니 태훈이가 아저씨, 어머니가 더 늙기 전에 효도하고 싶어요. 시간이 없어요라고 하더라고. 김철수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말려도 태훈이는 결심을 바꾸지 않았어. 위험하지만 빨리 돈을 모으는 길이에요. 저는 꼭 살아 돌아와서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 거예요 라고 했지. 마지막에 나한테 한 말이, 아저씨, 제가 무사히 돌아오면 어머니와 함께 아저씨를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였어. 소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소라는 오늘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아버지에게 모두 말했습니다. 정순을 만난 것, 미국 국방부 편지를 본 것, 그리고 태훈이 바로 아버지가 그토록 아꼈던 그 청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까지. 김철수는 소라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뭐라고? 태훈이 어머니가 병원비 때문에 쫓겨날 처지에 있다고? 네, 아버지. 300만 원을 못 내면 퇴원하라고 했어요. 김철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말이 되니? 아들이 미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홀로 고생하고 있다니. 아버지는 안타까운 듯 방 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소라는 그런 아버지를 처음 봤습니다. 태훈이는 어머니를 위해서 목숨까지 걸었는데 정작 그 어머니는 병원비도 못 낼 처지가 되었다니. 이런 일이 어디 있어? 김철수는 깊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젊은 시절 군복을 입은 김철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월남전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소라야, 아버지가 너한테 전쟁 이야기를 많이 안 했지만 전쟁터에서는 동료가 전부야.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살아남는 거지. 태훈이는 비록 같이 전쟁터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나에게는 소중한 전우였어. 김철수는 사진을 내려다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 전우의 어머니가 고생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냥 있을 수는 없지. 태훈이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텐데 말이야. 소라는 아버지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때 김철수는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소라는 그 일기장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소라야, 이건 아버지가 기지에서 근무할 때 쓴 일기야. 태훈이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적혀 있고. 김철수는 일기장을 넘기며 한 페이지를 소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태훈은 아프간에서 영웅이었다. 미국이 우리 모두가 그의 희생에 빚졌다. 언젠가는 그 어머니를 찾아뵙고 싶다. 소라는 그 글을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가 태훈과 그 어머니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일기장을 더 넘기더니 다른 페이지들도 소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봐, 태훈이가 아프가니스탄에 가기 전에 나한테 쓴 편지도 있어. 소라는 그 편지를 읽어보았습니다. 아저씨, 저는 곧 아프가니스탄으로 떠납니다. 솔직히 무섭기도 하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머니를 부탁드립니다. 어머니는 저 하나만 믿고 사시는데 제가 없으면 정말 힘드실 거예요. 소라는 그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태훈이 마지막까지도 어머니를 걱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하던 그 태훈, 바로 이분 아들이었어. 소라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운명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이제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김철수는 일기장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소라야, 이제 우리가 뭔가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태훈이가 나한테 어머니를 부탁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소라는 아버지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방법이 있을 거야. 일단 태훈이 어머니가 어떤 상황인지 더 자세히 알아보자. 그날 밤 소라와 김철수는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태훈에 대한 추억, 정순의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두 사람 모두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라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소라가 잠자리에 들 때까지도 일기장을 들여다보며 태훈에 대한 기억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소라는 원무과 사무실에 앉아서도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지만 정순의 얼굴만 자꾸 떠올랐습니다. 소라 씨, 어제 그 할머니 거는 어떻게 됐어요? 동료 직원 김주희가 물어보자 소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희는 소라와 같은 나이로 원무과에서 함께 근무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평소에도 서로 가까운 사이였지만 오늘은 왠지 주희의 질문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아, 그건 설마 아직도 돈 못 가져왔나요? 원무과장님이 오늘 아침에 물어보시던데 빨리 처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며칠째 끌고 있다면서 화내시던데요. 소라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원무과장 박 실장은 병원에서도 유명할 정도로 냉정하고 원칙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환자의 사정을 봐주는 일은 거의 없었죠. 병원 경영진들 사이에서도 냉혈한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였습니다. 지금 당장 올라가서 확인하고 오세요. 돈 못 가져왔으면 오늘 중으로 퇴원 절차 밟으라고 하세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실장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동료의 말에 소라는 무거운 마음으로 정순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도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정순이 태훈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고 난 후 소라는 더 이상 냉정하게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소라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복도를 오가는 모습이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소라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정순에게 퇴원 통보를 할 수 있을까요? 병실 문을 노크하고 들어서자 정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초라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순의 옆에는 작은 가방 하나만 놓여 있었고 이미 퇴원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순은 소라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가씨,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폐를 끼쳐서. 정순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소라는 가슴이 아팠지만 원무과 직원으로서 해야 할 말은 해야 했습니다. 어르신, 병원에서 최종 통보를 내려왔습니다. 오늘 중으로 병원비를 납부하시거나 아니면 퇴원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제가 정말로 갈 곳이 없어요. 집도 전세 보증금으로 병원비를 메꿔보려고 했는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부동산에서는 지금 시세로는 200만 원도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소라는 정순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까지 포기할 각오를 했다는 것은 정말로 막다른 길에 몰렸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살아온 그 작은 집마저 팔아도 병원비가 모자란다니. 제 아들이 알면 얼마나 속상해 할까요? 정수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매달 용돈을 보내줬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생활하는 데는 충분했죠. 그런데 아들이 떠나고 나니 정부에서 주는 보상금으로는 생활이 힘들어졌어요. 나이가 들어 일도 할 수 없고. 소라는 정순의 사연을 들으며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태훈이 그토록 어머니를 위해 노력했는데 정작 그 어머니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니. 어르신, 제가 한 번 더 상의해 볼게요. 소라는 그 말을 남기고 급하게 병실을 나섰습니다. 원무과로 돌아가는 길에 원무과장실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마침 원무과장 박 실장이 소라를 불렀습니다. 소라 씨, 잠깐 들어와요. 소라는 긴장한 마음으로 과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박 실장은 서류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3층 치료실 정순 할머니 건 어떻게 됐나요? 그게 아직 돈을 준비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당장 퇴원시키세요. 이미 충분히 기다려줬어요. 한 달 넘게 끌었잖아요. 박 실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소라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실장님, 혹시 조금 더 기다려줄 수는 없을까요? 그분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계세요. 집까지 팔려고 하시는데. 박 실장은 소라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소라 씨, 당신이 언제부터 환자 편을 들기 시작했나요? 병원도 사업이에요. 돈 못 내는 환자들 다 받아주면 우리가 어떻게 운영해요? 전기세, 인건비, 의료진 월급. 이런 거 다 공짜로 되는 줄 아세요? 박 실장은 책상을 두드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자선단체예요? 적십자예요? 여기는 병원이고 병원은 사업장이라고요. 하지만 실장님, 그분 아들이 어쨌다는 거예요? 소라는 태훈이 미군으로 전사했다는 이야기를 하려 했지만 박 실장의 차가운 눈빛에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소라 씨, 감정적으로 일하지 마세요. 우리는 병원 직원이지 사회복지사가 아니에요. 당신이 그 할머니 병원비 대신 내줄 거예요? 박 실장의 말은 냉정했지만 현실적이었습니다. 당장 가서 퇴원 통보하세요. 이건 명령입니다. 오늘 안에 처리 안 하면 당신도 문제가 될 거예요. 소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 실장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정순의 상황을 알고 있는 소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실장님, 그래도. 소라 씨,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이건 명령입니다. 지금 당장 가서 퇴원 절차 밟으라고 하세요. 소라는 무거운 마음으로 과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지만 결국 정순의 병실로 다시 향해야 했습니다. 발걸음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정순은 소라가 다시 들어오는 것을 보고 희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가씨, 혹시? 하지만 소라의 굳어진 표정을 보고 정순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희망의 빛이 사라진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합니다. 오늘 중으로 퇴원하셔야 해요. 정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나가겠어요. 정순의 목소리는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소라는 그런 정순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갈 곳은 있으세요? 글쎄요. 어디든 가야겠죠. 공원이든 지하도든. 몸을 누일 곳은 있겠죠. 정수는 작은 가방에 몇 안 되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아들의 사진이 든 액자. 그것이 정순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 국방부 편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소라는 그 편지를 집어 정순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정순은 편지를 받아 가슴에 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제가 가진 아들의 마지막 흔적이에요. 아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 정작 그 어머니는 이렇게 버림받는군요. 소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무력해서. 아니에요, 아가씨. 아가씨 잘못이 아니에요. 세상이 원래 이런 거겠죠. 정수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소라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혹시 제 아들을 아신다고 했잖아요. 정말인가요?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아버지가 아드님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 제 아들이 어떤 아이였는지 아시는군요. 착하고 효성스러운 아이였어요. 정수는 가슴에서 군번줄을 꺼내 소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제 아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거예요. 이태훈이라고. 제 아들 이름이에요. 소라는 그 군번줄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 아들은 너희 나라의 별이 됐는데 나는 왜 이리 버려지는 거냐? 정순의 절규 같은 말에 소라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소라는 정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르신, 제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하지만 정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가씨. 이미 충분해요. 아가씨가 제 아들을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정수는 간호사에게 퇴원 수속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간호사는 정순의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도와주었습니다. 소라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오후 2시쯤 정수는 휠체어에 앉아 병원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와 군번줄, 그리고 아들의 사진이 전부였습니다. 소라는 정순을 배웅하기 위해 로비까지 따라 내려왔습니다. 어르신, 정말 갈 곳이 없으시면. 괜찮아요, 아가씨. 저도 이제 익숙해요. 혼자 사는 것에. 정수는 병원 밖으로 나가면서 뒤돌아 소라를 보았습니다. 아가씨, 제 아들 이야기를 아버지께 전해주세요. 제 아들이 얼마나 좋은 아이였는지. 소라는 정순이 병원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태훈이 그토록 사랑했던 어머니가 이렇게 홀로 떠나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라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병원 앞 버스 정류장에서 정수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갈 곳을 정하지 못한 채로. 소라는 사무실 창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라 씨, 무슨 일이에요? 동료 주희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저 할머니 때문에 힘드시죠? 저도 그런 상황 많이 봤는데 처음에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익숙해지면 괜찮아져요. 주희의 말을 들으며 소라는 자신이 정말로 이런 일에 익숙해져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순 같은 분들을 무감각하게 대하는 것이 맞는 일일까요? 그날 오후 내내 소라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정순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밤에는 어디서 잘 것인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소라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소라는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정순이 결국 퇴원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갈 곳조차 없어 보였다는 것까지. 김철수는 소라의 이야기를 듣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계신지 아니? 모르겠어요. 갈 곳이 없다고 하시던데. 아마 공원이나 지하도 같은 곳에서 밤을 보내실 것 같아요. 김철수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일어나서 책상으로 갔습니다. 소라야,
아버지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니? 네. 태훈이가 나한테 그렇게 의지했는데 정작 그 어머니가 어려울 때 아무것도 몰랐잖아. 내가 뭘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김철수는 자책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라는 아버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요? 우연히 제가 만나게 된 거잖아요. 우연이라. 정말 우연일까? 김철수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소라야, 아버지는 이게 운명이라고 생각해. 내가 하필 그 병원에서 일하고 하필 태훈이 어머니를 담당하게 된 게 말이야. 소라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우연치고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겹쳐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제가 뭘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냥 원무과 직원이에요. 원무과장님이 안 된다고 하면 끝인걸요. 김철수는 소라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소라야, 아버지가 너한테 뭔가를 강요하려는 게 아니야. 다만, 내 마음은 어때? 정말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니? 소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순이 내 아들은 너희 나라의 별이 됐는데 나는 왜 이리 버려지는 거냐고 했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솔직히 너무 화가 나요. 화가 난다고? 네. 태훈 씨는 미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병원비도 못 내서 쫓겨나고 이게 말이 되나요? 소라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딸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래, 화를 내야 해. 당연히 화낼 일이야. 하지만 아버지, 제가 화낸다고 뭐가 바뀌어요? 저는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소라야, 너한테는 다른 무기가 있어. 네. 김철수는 일기장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진실이야. 태훈이의 이야기, 태훈이 어머니의 이야기. 이게 바로 너한테 있는 무기야. 소라는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태훈이 같은 영웅의 어머니가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걸 알면 말이야. 김철수는 일기장에서 태훈의 사진을 꺼내 소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진을 봐. 태훈이가 훈장을 받는 모습이야. 소라는 그 사진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젊은 태훈의 모습이 당당하면서도 어딘지 그리워 보였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사람들한테 어떻게 알리죠? 그건 아버지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방법이 있을 거야. 김철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소라야, 너 회사에 기자 아는 사람 없니? 기자요? 글쎄요. 아, 잠깐. 대학교 동창 중에 신문사에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정말? 그럼 그 친구한테 연락해봐. 소라는 핸드폰을 꺼내서 연락처를 찾아보았습니다. 이미영이라고 지방신문사에서 일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기사로 써줄까요? 해봐야 알지. 일단 연락해보자. 소라는 망설였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병원 입장에서는. 소라야, 병원이 틀린 건 아니야. 하지만 때로는 원칙보다 중요한 게 있어. 사람의 마음이야. 김철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봐. 소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순의 마지막 모습, 태훈의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분노.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해볼게요. 정말? 네. 태훈 씨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요. 그리고 화가 나요. 이런 일이 있어도 되는 건가 싶어서. 김철수는 딸의 결심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봐. 아버지가 도울 수 있는 건 다 도와줄게. 소라는 핸드폰으로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안 받네요. 그럼 문자 보내봐. 소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영아, 나 소라야.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해. 기사 관련된 건데 정말 중요해. 10분 정도 후에 미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라야? 무슨 일이야? 기사라니? 소라는 미영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태훈의 이야기, 정순의 상황, 그리고 오늘 병원에서 일어난 일까지.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응. 미영아, 이런 이야기 기사로 쓸 수 있을까? 미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소라야, 이거 진짜 좋은 기사감이야. 사람들이 알면 분명히 반응할 거야. 정말? 응. 그런데 확실한 증거들이 있어야 해. 사진이나 서류 같은 것들. 소라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다 있어. 태훈이 관련 자료들 모두 보관하고 있거든. 미영아, 자료는 있어. 언제 만날 수 있어? 내일 오후에 시간 되면 만나자.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고 싶어. 소라는 전화를 끊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시작이야. 태훈이를 위해서, 태훈이 어머니를 위해서. 김철수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제가 빚을 갚을 차례예요. 그날 밤 소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순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추운 밤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미영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소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하려는 일이 옳은 일일까? 병원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순 같은 분들이 더 이상 이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소라는 아버지와 함께 시내의 한 카페에서 대학 동창 이미영을 만났습니다. 미영은 지방신문사에서 사회부 기자로 일하고 있었는데 평소에도 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소라는 미영과 대학 시절부터 친한 사이였지만 졸업 후에는 가끔 연락하는 정도였습니다. 소라야, 정말 이런 일이 있었어? 미영은 소라가 가져온 자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놀라워했습니다. 태훈의 군 복무 관련 서류, 전사 통지서, 그리고 김철수가 보관하고 있던 사진들까지. 기자로서의 직감으로 이것이 큰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이야기네. 각도를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김철수는 미영에게 태훈과의 추억을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특별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각오가 되어 있던 아이였거든요. 미국 시민권을 따서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 했죠. 미영은 녹음기를 켜고 김철수의 이야기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태훈의 성격, 군 복무 중의 에피소드,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자원하게 된 경위까지. 아저씨, 이건 단순한 병원비 문제가 아니네요. 미군으로 복무하다 전사한 한국인의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태훈이는 미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 정작 그 어머니는 한국에서 홀로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미영은 기자로서의 직감이 발동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이슈예요. 주한미군이나 미국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 같은데요? 소라가 물었습니다. 어떤 뜻이야? 소라야, 생각해봐. 한국 청년이 미국 시민권을 위해 미군에 입대했고 미국을 위해 전사했잖아. 그런데 그 어머니가 한국에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면 이건 미국이 도의적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 아닐까? 김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네요. 태훈이는 미국 군인이었으니까. 미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주한미군도 있고
미국 대사관도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알려지면 그쪽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소라가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특히 한미동맹이니 뭐니 하면서 늘 협력 관계를 강조하는데 정작 미군으로 복무한 한국인의 가족은 방치한다? 이건 국제적으로도 체면이 서지 않는 일이에요. 미영은 자료들을 정리하며 계속 말했습니다. 기사 제목을 미군 전사자 한국인 어머니 병원비 못 내 길거리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김철수가 제안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알고 있을까? 전우의 어머니가 겪는 고통 이런 건 어떨까요? 좋네요. 더 직접적이고 임팩트 있어요. 미영은 노트북을 꺼내서 기사 개요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라야, 그런데 혹시 정순 할머니와 직접 만나볼 수 있을까? 그게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제 병원에서 나가신 후로는. 그럼 일단 기사를 써보자. 그러면 할머니께서 연락을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 정보를 제공해 줄 수도 있어. 미영은 이틀 동안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태운의 생애, 미군 복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사, 그리고 정순의 현재 상황까지 상세히 다뤘습니다. 기사는 단순히 병원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군으로 복무하다 전사한 한국인 태운의 이야기와 그 어머니 정순의 현실을 조명했습니다. 이틀 후 미영의 기사가 지방신문에 실렸습니다. 처음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서서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소라 씨, 이거 봤어요? 원무과 동료 주희가 소라에게 신문을 들고 왔습니다. 이 기사에 나온 병원이 우리 병원 아니에요? 그리고 이 할머니, 어제 전에 나간 그분 아니에요? 소라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벌써 병원 내부에서도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라 씨가 담당하셨던 거죠? 어떤 분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할머니셨어요. 소라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기사가 더 많이 퍼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댓글들 보세요. 다들 주한미군에 항의해야 한다고 하네요. 소라는 온라인 댓글들을 읽어보았습니다. 미국을 위해 목숨 바친 한국 청년의 어머니가 이 고생을. 주한미군은 뭐하고 있나? 한미동맹이니 뭐니 하면서 정작 자국을 위해 싸운 한국인 가족은 방치하네. 미국 대사관에 항해 메일 보내야겠다. 이런 일이 알려져야 해. 미국이 책임져야 할 문제다. 댓글들은 병원보다는 미국 측의 도의적 책임을 지적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소라의 핸드폰에 미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라야, 대박이야. 주한미군 공보처에서 연락 왔어. 정말? 응. 기사를 보고 사실 확인을 요청했어. 그리고 미국 대사관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 소라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정말로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야? 충분히 가능해. 이미 몇몇 대형 언론사에서도 후속 취재를 하고 있어. 이거 정말 큰 이슈가 될 것 같아. 그날 저녁 소라가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라야, 봤니? 온라인에서 난리야. 김철수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여러 사이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봐. 누군가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렸어. 제목이 미군 전사 한국인의 어머니, 미국이 책임져라야. 소라는 아버지 옆에 앉아서 청원 내용을 읽어 보았습니다. 이미 수천 명이 동의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네요. 그럼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 미국을 위해 목숨 바친 한국 청년의 어머니가 이런 고생을 하면 누가 가만히 있겠어? 다음 날
병원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이번에는 양상이 달랐습니다. 기자들은 병원을 비난하기보다는 정순의 이야기를 통해 더 큰 이슈를 다루려고 했습니다. 소라 씨, 원무과장님이 부르세요. 주희가 황급히 소라에게 말했습니다. 과장실에서 박 실장은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소라 씨, 혹시 이 기사와 관련이 있나요? 소라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네, 제가 기자 친구에게 알렸습니다. 왜 그런 일을? 실장님, 저는 병원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태훈 씨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누군가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박 실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나요? 주한미군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정순 할머니를 찾고 있대요. 박 실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네. 미영이. 제 기자 친구가 그러는데 미국 쪽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요. 그 순간 박 실장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원무과입니다. 네. 주한미군 공보처에서요? 네, 알겠습니다. 박 실장은 전화를 끊고 소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라 씨, 주한미군에서 직접 연락이 왔어요. 정순 할머니에 대해 문의하고 싶다고. 소라는 속으로 기뻤습니다. 마침내 태훈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장님, 이제 정순 할머니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박 실장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병원 회의실에서 비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원장을 비롯해 각 부서장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원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우리 병원이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해야겠습니다. 박 실장이 말했습니다. 원장님, 우리는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뿐입니다.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벌써 병원 평판에 타격이 가고 있어요. 다른 부서장이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환자들이 발길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소라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체면과 이익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원장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환자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연락처를 모르겠습니다. 박 실장이 답했습니다. 그때 소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원장님, 모든 사람들이 소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라 씨, 무슨 할 말이 있나요? 소라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전사자의 어머니를 길바닥에 내모는 병원이 사람입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라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소라 씨,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박 실장이 화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잘못 말했나요? 정순 할머니 아들은 미군으로 복무하다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사했습니다. 그런 분의 어머니를 우리가 어떻게 대했습니까? 소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라 씨, 감정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원장이 말했지만 소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이라고요? 원장님 아들이 나라 위에 목숨 바쳤는데 어머니가 병원비 못 낸다고 쫓겨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소라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언론에 알렸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박 실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당신이 언론에? 네,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소라의 선언에 회의실은 술렁였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원장이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소라 씨, 일단 진정하시고. 원장님, 저는 충분히 진정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소라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주한미군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그 순간 원장의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주한미군 공보처에서 오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정순 환자 관련해서 면담을 요청하신다고. 회의실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언론사에서도 취재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군요. 소라는 마음속으로 기뻤습니다. 드디어 정순을 위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소라의 고백 이후 병원 내부는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계속 높아지면서 주한미군에서도 공식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소라는 병원 로비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주한미군 장교 2명이 병원을 찾아온 것입니다. 저희는 주한미군 공보처에서 왔습니다. 이태훈 상사의 어머니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장교들은 정중하게 병원 측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원장은 급히 회의실로 장교들을 안내했고 소라도 관련 담당자로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태훈 상사는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군인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동료들을 구하다가 전사한 영웅이죠. 김중령이라고 소개한 장교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어머니께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원장은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환자분을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병원 운영상 물론 이해합니다. 다만 우리가 직접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편 미영의 기사는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정순을 찾기 위한 네티즌들의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SNS에서는 해시태그를 통해 이 이야기가 널리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정순의 안부를 걱정하며 목격담을 제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라야, 정순 할머니 찾았어. 미영으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정말? 어디서? 동네 경로당에 계셨대. 갈 곳이 없어서 거기서 며칠 지내고 계셨다고 해. 경로당 관리하시는 분이 기사를 보고 연락을 주셨어. 소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동안 정순이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 뭔데?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정순 할머니를 직접 만나러 간다고 해. 그리고 미국 국방부에서도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래. 김철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아저씨. 이제 시작이에요. 그 사이 병원에서는 원장이 직접 소라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표했습니다. 소라 씨, 이번 일로 병원이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장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장님.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도 더 세심하게 배려하겠습니다. 소라는 원장의 변화된 태도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소라 씨, 혹시 정순 할머니께서 다시 치료받고 싶으시다면 병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온라인에서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미군 전사 한국인의 어머니, 미국이 책임져라였습니다. 이미 수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언급되었습니다. 국방위원회에서 한 의원이 질의했습니다. 국방부 장관님, 미군으로 복무하다 전사한 한국인 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이 있습니까? 현재 주한미군과 협의하여 적절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 대사관에서도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싸운 모든 용사들과 그 가족들을 잊지 않습니다. 이태원 상사와 같은 분들의 희생을 기리며 그 가족들을 돕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소라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거든요. 아버지, 정말 대단해요. 태훈 씨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다니. 김철수는 태훈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훈아, 내 이야기가 드디어 세상에 알려지고 있구나. 내 어머니도 이제 외롭지 않으실 거야. 소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뭉클했습니다. 20년 동안 간직해온 아버지의 마음이 드디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한 의원이 해외 복무 전사자 가족지원법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태원 상사와 같이 미군으로 복무하다 전사한 한국인 가족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시민사회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보훈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했고 전사자 가족을 돕는 모금 운동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소라는 내일 정순을 만나러 갈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지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20년 만에 태훈의 어머니를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라야, 내일 태훈이 어머니를 뵐 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 아버지, 그냥 진심을 말씀드리세요. 태훈 씨를 얼마나 아꼈는지, 그리고 어머니를 얼마나 걱정했는지.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진심이 가장 중요하지. 한편 미국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한국계 미군 전사자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태원 상사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소라는 뉴스를 보며 감격했습니다. 정순 한 분의 이야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다니 정말로 세상은 바뀔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소라와 김철수는 미영과 함께 정순이 있는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경로당 앞에는 이미 여러 언론사 기자들과 주한미군 차량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동네 주민들도 많이 모여들어 있었고 분위기는 숙연하면서도 희망적이었습니다. 경로당 안에서 정수는 여전히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 기자들, 그리고 주한미군 장교들까지. 정수는 갑작스러운 관심에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소라가 정순에게 다가가자 정수는 소라를 알아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아가씨, 당신이 병원에서. 어르신, 안녕하세요. 걱정 많이 했어요. 정수는 소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가씨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제 아들 이야기를 알려주셨나요? 어르신,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였어요. 정순 옆에 앉아있던 주한미군 장교가 일어나서 소라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한미군 공보처 김중령입니다. 혹시 정순 할머니를 병원에서 담당하셨던 분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가 태운 상사의 어머니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김중령은 정순에게 다시 돌아가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태훈 상사는 우리 미군에게도 소중한 전우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동료들을 구하다가 전사한 진정한 영웅이죠. 정수는 태훈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아들이 정말 그런 일을 했나요? 네, 어머니. 태훈 상사가 없었다면 더 많은 미군들이 희생될 뻔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김중령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태운 상사는 적의 매복 공격을 받은 부대원들을 구하러 갔다가 전사했습니다. 그의 용감한 행동으로 5명의 동료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경로당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을 통해 보니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미군 차량도 여러 대 보였습니다. 김중령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주한미군 사령관께서 직접 뵙고 싶어 하십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정수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제가 이런 모습으로 어머니 괜찮습니다. 사령관님도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으세요. 잠시 후 주한미군 사령관이 경호원들과 함께 경로당에 들어왔습니다. 경로당 안에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맞이했습니다. 사령관은 정순 앞에 서더니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시즈, 리, 임 디플리 사리포, 요노스, 요선 와즈어투루 어메러컨 히로. 통역관이 사령관의 말을 정순에게 전했습니다. 어머니, 사령관님께서 태훈 씨의 희생에 깊이 감사하고 계시며 태훈 씨는 진정한 미국의 영웅이라고 하십니다. 정수는 눈물을 흘리며 사령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령관은 계속 말했습니다. We will take care of everything. 요선 서브드 어메러커, 언드 나우 어메러커 will serve you. 미군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하십니다. 태훈 씨가 미국을 위해 복무했으니 이제 미국이 어머니를 위해 복무하겠다고 하시네요. 정수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지난 세월의 고통과 아들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마침내 찾은 위안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사령관은 정순의 손에 태훈의 군번줄과 똑같은 새로운 군번줄을 건네주었습니다. This is for you to keep. So YOULL always remember that 요선 is still with us. 이것은 어머니께서 간직하시라고 드리는 것입니다. 태훈 씨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정수는 그 군번줄을 받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때 김철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태훈이와 함께 근무했던. 아, 그러시군요. 제 아들이 아저씨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아버지 같다고. 어머니, 태훈이가 마지막에 저한테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늦었네요. 정수는 김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소라는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태훈의 마지막 부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날 오후 정순의 병원비는 주한미군에서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순을 위한 월 생활비 지원과 의료비 지원까지 약속되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태훈 상사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김중령의 말에 정순은 계속해서 고마워했습니다. 며칠 후 소라는 정순이 병원으로 다시 입원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번에는 VIP 병실이었습니다. 주한미군에서 최고급 치료를 보장했거든요. 어르신, 이제 편히 치료받으세요.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아가씨가 아니었으면. 정수는 소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르신,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만 태훈 씨가 이끌어 주신 것 같아요. 정수는 가슴에서 새로운 군번줄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제야 제 아들이 정말로 인정받는 것 같아요. 태훈이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소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병실 안으로 따뜻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태훈 씨가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어머니를 지켜달라고 했던 약속을 이제야 지킬 수 있게 되어서
정수는 군번줄을 햇살에 비춰보며 속삭였습니다. 태훈아, 이제야 내가 지켜준 나라가 엄마를 지켜주고 있구나. 그 군번줄이 햇살 속에서 반짝이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태훈이 어머니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처럼 말입니다. 몇 달 후 소라는 원무과를 떠나 전사자 가족지원단체에서 활동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태훈의 이야기가 소라의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소라는 정순과 같은 어려움에 처한 전사자, 가족들을 돕는 일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김철수는 여전히 주한미군 기지 근처에서 한국계 미군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태훈과의 약속을 계속 지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김철수는 태훈의 이야기를 젊은 한국계 미군들에게 들려주며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는 건강을 회복해서 지금도 태훈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정한 영웅이 되었는지를 말입니다. 정순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보훈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태훈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과 희생의 의미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전해져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 어디서 시청하고 계셨나요? 지역 이름이나 어느 장소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꼭 반갑게 답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